자, 나도 입시대장 같이 공부합시다를 운영하고 있는 정충매 박상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고를 보내야 될까요? 특목고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자사고를 보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이 너무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걸 갖다 정리를 해서 한 번 정도 좀 영상으로 남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자, 1부, 2부로 나누어서 어머니들이 조금 이 하나를 어떻게 고를 때 좀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꼭 생각해야 될 세 가지 기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 애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필요한 건 아이의 성향 파악부터 돼야 됩니다. 이 성향 파악 없이 뭔가를 갖다가 하겠다, 어머니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진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애 성향부터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머니들 오셔갖고 저한테 상담할 때 우리 애 어디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니 자제분의 성향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어딜 가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이냐, 체크리스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냐 아니면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없는 애냐 이거부터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뭔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자기 혼자 어떻게 찾아서 알아서 공부해 나가는 애 그러면 이건 자기 주도적인 학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자기 주도적인 겁니다. 엄마가 중학교 때 스케줄을 잡아서 짜고 애한테 시켰는데 애가 그 공부를 다 열심히 했는 겁니다. 했는데 거기서 더 찾아서 해나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역시 자기 주도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그럼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는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데 걱정을 왜 하십니까? 걱정을. 그냥 부럽구만. 제가 부럽습니다. 그냥.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간다. 그러면 그냥 어떤 고등학교 고민하지 마시고 애한테 너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시는 게 최고 방법입니다. 애한테 맡기시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시지 마시고. 자, 근데 자기 주도적이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딱 시켰다. 딱 그까지만. 정말 딱 그까지만 딱 하고 끝낸다. 그럼 자기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는 집단 쪽에 있으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한 집단 쪽에 있으면 이게 안 하는 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는 집단 쪽으로 좀 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은 이 자기 주도성이 완전히 없다. 그러면 진짜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거의 빵점이다. 그럼 기숙학교 쪽으로는 안 보내시는 게 기숙학교 쪽으로는 조금 어떻게 참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잡아서 어떻게 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그쪽으로 좀 끌고 나가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구분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냐? 바로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의 이과적 성향, 문과적 성향 또는 반반이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갖고 지금은 통합이라서 문과가 없고 이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성향 자체가 이과일 수 있고 성향 자체가 문과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과 성향이 유독 강하다. 진짜 뼈까지 이과다. 이런 성향을 소유하고 있다면 영재고라든지 과고라든지 전사고, 광사고 요런 데 좀 맞춰서 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는 그거 아니면
과중이라든 일반고 과중이라든 그냥 일반고 보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요런 데 맞추어서 어떻게 보내주시면 이과적인 성향을 충분히 어떻게 뿜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입니다. 문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를 갖다가 전사고, 광사고, 뭐 과고, 영재고 이런 데 넣어서는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라든지 일반고를 조금 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선생님 그러면 왜 전사고, 강사고는 안 됩니까? 자유는 사립고를 보내는 것도 뭐 문과적 성향이 강하지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겁니다. 전사고, 강사고 쪽에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나 실적의 기본은 의대입니다. 그러면 의대 프로그램에 맞춰서 어떻게 그냥 짜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면 문과적 성향이 상당히 어떻게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이건데 학교에서 강요하는 건 이게 돼버리니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외고라든지 일반고 쪽으로 조금 어떻게 방향성을 돌리셔서 가시는 게 가장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반반입니다. 반반 치기도 아니고 반반입니다.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인데 전사고, 광사고, 일반고, 과중이라든지 일반고 이쪽으로 보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결정을 조금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 성향 파악하는데 어떻다? 그럼 어머니가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개입니다. 우리 애를 갖다가 어디를 보내고 싶다. 선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머니 주관적 판단에 입각해서 가게 됩니다. 그 주관적 판단은 뭐냐? 우리 애가 어디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냥 애가 한 게 아니라 그 담당 선생님이 하셨겠죠. 애가 그걸 다 받아 먹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는 분명히 우리 애가 미적분까지 다 끝냈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다 끝냈어요. 근데 저하고 상담하다 보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믿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겁니까? 라고 보신다면 먼저 고3 6월 모평이 있습니다. 또 9월 모평이 있고 또 작년 수능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자, 그 시험 시간을 딱 맞추셔갖고 애한테 시험을 치게 하십시오. 시험을 딱 쳤을 때 3등급 성적을 딱 보시면 됩니다. 3등급 위쪽, 3등급 초반 쪽 위쪽으로 성적이 나와 있다. 1, 2, 3등급. 그러면 선행이 된 겁니다. 선행이 된 겁니다. 충분히 된 겁니다. 그러면 막말로 어떻게 과거를 본다든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과학, 수학 쪽에 어떻게 재능도 있고 충분한 겁니다. 영재고를 보내든 충분히 가능. 전사고도 되고 광사고도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또 과학 같은 경우도 아직 개정된 책자가 2022 개정된 책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로 선택 이쪽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2015 개정 쪽에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 이쪽이 있죠. 이쪽에서 2 파트까지는 웬만하면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시험을 쳤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고 충분히 보내셔도 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겁을 안 먹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영재고도 보내셔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조금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서 1학년 때까지는 배우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공통 쪽이다 보니까. 근데 2학년 때부터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른 걸 배우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서 정말 이 등급이 확 무너져 버리면 아노니마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객관화시켜라. 이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 진짜 한번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우리 애를 어디에 보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거꾸로 막 물어봅니다. 어느 학교 보셨어요? 진짜 안 보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애가
수시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보낼 건지 우리 애를 정시까지 생각해서 보낼 건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릅니다 이게. 그럼 수시를 집중적으로 해서 보내고 싶다. 그럼 그 학교의 실적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5등급제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5등급제로 바뀌고 나면 이 1등급이 10%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보시면 10%까지의 어떻게 과거 각 학교별로 쓸 수 있는 학과들을 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거의 이렇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4%가 1등급입니다. 근데 10%가 1등급이니까 이걸 쓸 수 있다는 겁니다. 4% 때 쓸 수 있는 게 이건데 10% 학생이 이걸 쓸 수 있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신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갖다 붙겠습니까? 생기부 갖다 붙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시 쪽에서 생기부가 들어가면 생기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부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애가 수능 쪽에 집중해서 어떻게 가고 싶다. 그렇다면 정시 쪽이 우수한 학교들, 공부를 정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시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선택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시 쪽으로 좀 제대로 노려야 된다. 이게 제대로 노려지고 그게 아니면 이게 방향성을 틀겠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빨리 수시 쪽에 우수한 학교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시도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냐 학생부 전형이냐. 그런데 2028 개편부터는 교과 전형이 생기부가 붙을 겁니다. 변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교과 전형이냐 학생부 전형이냐 가지고 갈 건데, 교과 전형 쪽에 우수하게 많이 보낸 학교다. 그러면 이 학교에 어떻게 다시 보냈을 때 학종 쪽이 좀 낫더라. 그러면 여기를 선택할 이유가 좀 없겠죠. 그러면 차라리 학종이 우수하게 많이 보낸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 한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그걸 구분하시고, 우리 애가 이쪽에 조금 들어와서 생기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했으면 좋겠어. 그럼 학종이 우수하게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디야? 그걸 찾으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여기 그럼 여기에 맞춰서 보내보자. 이게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우리 애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는 게 맞겠다. 기본 라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최종 정리, 바로 우리 애를 갖다가 어디에 보내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체크리스트를 좀 만드셔라. 자, 첫 번째, 우리의 성향이 어떤지부터 판단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성향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과적 성향이냐 문과적 성향이냐 반반이냐, 정확하게 이것부터 구분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선행 정도를 제발 객관화하시라는 거. 주관적으로 우리 애가 수업을 이만큼 들었어요 라는 걸 가지고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안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지금 어디든 볼 수 있는 6월 모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학교 실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수시로 많이 보낸 학교냐 정시로 많이 보낸 학교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하시고 수시로 많이 보냈다면 교과 전형으로 많이 보냈는지 학종으로 많이 보냈는지를 보시고, 앞으로는 학종으로 많이 보낸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많이 보내는 데를 좀 찾으시고, 정시 쪽은 또 어떻게 정시 쪽이 우수한 쪽으로 찾으셔갖고 우리에게 맞는 그런 전략을 짜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이런 생각도 하시죠.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는다. 2부에서 제가 그 부분을 쫙 풀어 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이 1부 다 듣고 정리하시고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